챗 GPT에 대한 영상이 유튜브에 정말 많습니다.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일과 비즈니스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가 의문점으로 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내 일과 비즈니스에 챗GPT를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업 강의를 돌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수집을 했고, 제가 기획을 하고 정리를 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챗GPT를 활용해서 똑똑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좀 시리즈로 기획이 돼가지고요. 첫 번째는 프롬프트, 챗GPT와 대화하는 거를 어떻게 좀 잘해서 좋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지를 직무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GPT API라는 걸 이용해서 첫 번째 그 직무별 활용 사례를 업그레이드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챗GPT를 활용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챗GPT를 이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인공지능 기능들을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보여드릴 거고요. 노코드라는 걸 이용해서 나만의 챗GPT 기반의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직무별로 어떻게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별 활용 사례나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공통 가이드를 먼저 드릴게요. 챗 GPT에게 잘 질문하는 첫 번째 가이드는 충분히 자세하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충분히 자세하게 의미라는 건요. 챗 GPT가 활용할 수 있는 재료나 데이터를 충분히 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과 비슷해서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팀 신입사원이 입사했는데 그 친구에게 주간 보고서를 작성해 와 이렇게만 지시하면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확률이 낮겠죠. 대신에 이 주간 보고라는 게 우리 팀의 일주일 세일즈 성과를 정리하는 보고고 본부장님께 보고하는 거다. 이런 목적과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결과물로는 PPT 한 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요 내용들은 이렇게 뽑아내서 타이틀로 만들어서 이렇게 볼드 표시를 해라. 이렇게 결과물의 구체적인 포맷과 분량과 형식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보고서를 쓸 수 있게 우리 팀의 실제 일주일 세일즈 성과를 참고 데이터로 줘야 되고 지난 한 10주간의 그 주간 보고서를 주면서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그 신입사원이 일을 훨씬 더 잘할 확률이 높겠죠. 챗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얘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충분히 줄수록 답변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인풋으로 줬을 때 결과물이 좋아지는 요소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바로 약어로 CORE, core라고 정의했습니다. C에 해당되는 컨텍스트는요, 역할이나 목적이나 배경을 의미하는데요. 챗GPT 관련된 영상을 보면 act as 컨텐츠 마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을 지정을 해주고 챗GPT가 그 역할인 것처럼 결과물을 만들라 이렇게 했을 때 결과물이 좋아진다 이런 가이드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역할을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이 일을 왜 하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목적과 배경 정보들을 이 컨텍스트 정보로 챗GPT에게 설명을 해줬을 때 답변의 품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결과물의 구체적인 포맷이나 뭐 분량이나 언어나 형식 같은 거를 좀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결과물을 생성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 이 레퍼런스들을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줄 수도 있고요. 얘가 일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 같은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잘 주게 되고 그리고 이가 이제 example 예시들입니다. 좋은 예시들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얘한테 주고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줘라 하면은 비슷하게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 요소들을 좀 기억하셔가지고 질문 프롬프트를 쓰실 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포함할 수 있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서 뭐 양자역학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했을 때 양자역학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질문을 했을 때보다 이렇게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양자역학이고 목표가 뭐고 대상 청중이 뭐고 이렇게 컨텍스트를 주고 결과물이 얼만큼의 길이와 포맷과 언어와 형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아웃풋에 대한 가이드를 줬을 때 답변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선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참고 논문이나 책 정보 같은 것들을 얘한테 추가적으로 인풋을 주게 되면은 그걸 이제 참고 자료나 이그샘플로 활용을 해서 더 답변의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포함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분릿으로 구조화해서 쓰셔도 되고 그냥 쭉 말처럼 늘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CORE 이 모든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넣어줬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계속 그런 부분을 조금씩 추가하고 수정해 가면서 결과물을 받아보시면 분명 이전 그냥 질문하셨을 때보다 답변이 개선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쓰는 건데요. 긴 게 하나의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건데요. 이 프롬프트를 쓸 때도 내가 이력서, 특정 포지션에 지원하는 이력서를 쓸 거야 라는 목적과 배경을 설명해주고 이력서가 summary, work experience, skill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 아웃풋에 대한 그 구성과 형식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해줬죠. 그리고 참고 데이터로 제 실제 경력 사항과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가상의 포지션의 잡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참고 데이터로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이력서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풋으로 충분히 많은 소스들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잘 사용하는 방법은 세부적으로 계속 이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대화에서 계속 얘랑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얘한테 피드백을 줘야 되거든요. 챗 GPT를 마법 상자처럼 생각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경험상 좋은 답변을 한 번에 주는 경우에는 50% 이하인 것 같아요. 대부분 조금 불만족스럽거나 아니면 아예 엉뚱하거나 헛소리를 섞어서 답변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을 보고 그 특정 답변에 대해서 수정해줘, 이 부분을 더 강조해줘, 아니면은 이 부분을 없애줘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기반으로 챗GPT랑 사용자가 계속 티키타카를 하면서 더 좋은 결과물로 얘를 유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결과물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와인에 관련된 블로그 아웃라인을 써달라고 했을 때 써주는데 여기서 만족하기보다 내가 이 결과물을 받고 이 부분을 삭제해줘. 그리고 요 요소에서 그걸 개별 항목으로 빼지 말고 각 추천 와인별로 잘 어울리는 음식을 매칭해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더 좋은 결과물을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어로 결과물을 충족하는 겁니다. 챗GPT가 인터넷에 있는 문서를 다 읽고 그거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거다 보니까 영어로 된 웹문서가 한국어로 된 것보다 100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답변을 생성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의 품질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답변해줘 해가지고 영어 답변을 가져와서 그 답변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영어 질문을 넣고 영어로 출력물이 나오면 그걸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국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질문하고 답변을 다시 번역하는 그 과정을 자동화해 주는 게 이제 프롬프트 진이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뒤쪽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료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최신 버전 3월 15일에 나오는 GPT-4 버전의 경우에는 한국어 정확도가 무료 사용자들이 쓰시는 GPT 3.5의 영어보다도 더 우월한 걸로 나옵니다. 실제로 체감을 해봤을 때 한국어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답변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GPT-4도 여전히 영어가 더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는 있죠. 그래서 저는 GPT-4를 쓸 때 목적에 따라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고 내용이 더 중요한 기술적인 글쓰기,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PR 초안 같은 거 이런 거를 할 때는요 영어로 질의응답을 해서 그 결과물을 번역한 걸 가지고 활용하는 편이고요. 한국어 문체나 말맛이 중요한 브랜드 이름 짓기, 마케팅 문구 정하기,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 쓰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어로 질문해서 한국어로 답변 받는 게 번역을 함으로써 유실되는 이런 한국어의 어떤 그 말맛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결과물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GPT-4 버전은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팁은 바로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겁니다.
몇 가지 크롬 확장 프로그램만 설치하는 것만으로 챗GPT의 기능이 확장되고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지니도 일종의 그런 크롬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사례들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확장 프로그램, 제가 잘 쓰는 거 몇 가지만 가볍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 프롬프트 진이라는 걸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 번역 토글이 생기고요. 이걸 켜고 한국어로 물어보게 되면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돼서 질문이 되고 영어 답변이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어로 질문하고 한국어로 답변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영어가 경유돼서 답변의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 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AI PRM이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설치하게 되면 챗GPT 메인 화면에 이렇게 가이드 프롬프트들이 생깁니다. 이 가이드 프롬프트들은 전 세계 유저들이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고 좋아요 투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나와 있는 건 많은 좋아요를 받은 거여서 실제로 답변의 퀄리티가 꽤 높습니다. 원하는 상황을 선택하고 내가 궁금한 것을 추가적으로 질문하게 되면 그 상황과 내 질문을 조합해서 답변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 전 세계에 있는 프롬프트 잘 쓰는 사람들이 제가 앞서 좋은 프롬프트의 요소라고 한 뭐 CORE 같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미리 챗GPT가 전제로 해야 될 것들을 데이터로 넣어 놓은 상태를 요 가이드 프롬프트로 만들어 놓은 거여서 이런 프롬프트를 이용하면 되게 쉽게 내 프롬프트 질문의 퀄리티를 높이고 답변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내 상황에서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나 아니면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프롬프트를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 AI PRM이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챗 GPT와의 대화 내용을 이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쉐어 GPT인데요. 요걸 설치하게 되면 챗 GPT와 나눈 대화를 별도의 웹페이지로 쉐어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 보너스 자료에 들어가 있는 제가 나눈 챗 GPT와의 대화도 모두 이렇게 별도의 페이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보너스 자료에서 대화 상세 보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쉽게 제가 나눴던 대화들을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외부에 공유해주고 싶은 니즈가 있는 분께는 이 쉐어 GPT라는 툴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챗GPT 내부에서 챗GPT의 기능을 추가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용하고 생산성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챗GPT 기반의 생산성 툴들을 몇 개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챗 PDF라는 거는요. PDF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학습해서 요약과 질문이랑 재구성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챗 PDF 화면인데요. 여기에 PDF를 올리면 그거 기반으로 질문하거나 요약하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제가 넣어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2022년 사업 실적 보고서인데요. 92페이지짜리 엄청나게 방대한 영어 PDF죠. 이걸 일일이 다 보고 이해하기란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PDF를 여기에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얘가 이 PDF에 있는 텍스트를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거 기반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PDF에 있는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게 되면 이 문서를 학습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챗GPT에게 질문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김미 서머리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설치하면은 크롬에서 어떤 웹문서를 브라우징 하다가 간단하게 그 웹문서에 대한 요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한국어 블로그도 됩니다. 그리고 요 에이티파이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 유튜브 내용까지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어느 부분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지까지 타임스탬프를 찍어줘서 이 긴 유튜브, 지식 관련된 유튜브나 뭐 팟캐스트 같은 것들을 요약해서 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어도 되니까 굉장히 사용할 만하고요. 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모든 크롬 확장 프로그램은 다 무료로 가능한데요. 요 에이티파이의 경우에만 무료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더 많은 영상을 요약하고 싶으시면 유료로 크레딧이 구매 가능한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빙이라는 걸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빙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이죠. 근데 이게 너무 뛰어나서 빙신이 오셨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쓰시든 맥을 쓰시든 엣지라는 걸로 브라우저를 쓰시고 빙이라는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상단의 채팅 탭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빙 챗 기능을 이용해서 마치 챗 GPT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챗 GPT 중에서 최신이고 유료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GPT-4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 챗 GPT를 사용하시는 분은 GPT-4 기능은 아마 요 빙 챗을 이용하면 좀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빙 챗의 놀라운 점은 무료라는 게 끝이 아닙니다. 빙 챗은 인터넷과 연결된 챗 GP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검색을 해서 팩트를 체크해 주고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출처까지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소리를 꽤 섞어서 답변하는 챗 GPT의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도 챗 GPT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최신 정보가 반영하는 것도 빙챗에선 됩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가 중요하거나 이런 팩트 체크 출처가 중요한 질문은 빙챗에서 했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엣지 빙의 놀라운 점은요. 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크롬 확장 프로그램처럼 요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면 요 빙 아이콘을 어디든지 소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서 내가 뭐 이런 논문을 보고 있든 아니면 블로그를 보고 있든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표 자료를 보고 있던 내가 보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뭐 요약이나 질문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다가 우측 상단에 요 빙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 웹페이지 관련해서 바로 챗GPT 같은 이 대화형 인공지능을 소환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긴 글을 생성하는 그 글 생성력, 그 창작력은 챗 GPT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빙에서 긴 글 생성을 했을 때 만족한 수준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려고 하면 여전히 챗 GPT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인터넷을 브라우징할 때 챗 GPT 기능을 사용해서 최신 정보가 반영된 거를 빠르게 검색하거나 빠르게 정리하거나 요약하거나 하고 싶으실 때 이 빙을 사용해 보시면 또 굉장히 유용하고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드디어 직무별로 챗 GPT를 활용해서 일에 적용을 하는 걸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직무는 마케터입니다. 마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야 되고 뭔가 글이나 뭐 여러 가지 소재 같은 것들을 생산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가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첫 번째는 그 브랜드 이름을 짓는 걸 한번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해봤습니다. 이 챗GPT와의 나눈 대화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상으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 브랜드 이름을 짓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성하라고 해서 이제 생성을 해줬는데요. 이게 GPT-4 버전을 이용을 했고 브랜드 이름처럼 이런 한국어 말맛이 중요한 거여서 한국어로 바로 물어봤을 때 가장 그럴듯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바로 그냥 물어봤고요. 한 줄로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런 이름들을 지어줬습니다. 요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여기서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드백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얘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인풋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피드백을 줬습니다. 좋은 브랜드의 조건을 찾아봐서 브랜드 이름을 짓는 규칙을 그 절차, 가이드 레퍼런스로 줬고요. 그리고 고려할 만한 컨셉도 이제 참고 데이터로 줬습니다. 그런데 어째 퓨어 품격 클린 그릭처럼 그릭 요거트 브랜드로 쓰기에 다소 좀 민망한 이런 브랜드들이 나왔습니다. 조건에는 충분히 만족이 되는 그런 브랜드들이었지만 다소 이 결과물이 아쉽습니다. 챗GPT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줘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더 많은 아이디어끼리 비교를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거를 찾아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요 가이드가 요 푸어 품격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웨레어 브랜드로 만들어 달라고 가이드를 한 번 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퓨어 블리스 헬시 조이 프레쉬 빈티지 스위트 케어 그린 러브 같은 이름을 지어줬네요. 이것도 나쁘진 않았지만 약간 90년대 초반 이름 같은 느낌이었어요. 요즘 브랜드는 이런 식으로 좀 짓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 명사를 약간 상징적인 단어로 쓰되 동물이나 도시나 사물 이름에서 차용을 해서 지어봐라 이렇게 말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용사를 사용하되 형용사를 발음이나 스펠링을 변형을 해서 이름을 지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명사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피닉스, 에덴, 코스모스, 아틀란티스, 에코라 같은 이름을 지어줬고요. 형용사를 변형하는 방식으로는 퓨리시아, 프레시네스, 스위티아, 에코리아, 스마일리아 같은 이름을 지어줬네요. 훨씬 더 좀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에 만족하기보다 계속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그 피드백을 한 결과도 마음에 안 들면 그 방향을 이렇게 계속 조정을 해서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지은 브랜드의 마케팅 카피라이팅도 한번 부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전 대화에서 이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 이름 중에서 에덴이 마음에 들어서 에덴을 선택하라고 했고요. 에덴의 마케팅 카피라이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 마케팅 태그라인을 만들어 줬죠. 이것도 GPT-4의 한국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럴싸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기보다 피드백을 줘야 되겠죠. 얘한테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거나 참고할 만한 데이터, 잘된 예시 같은 거를 줌으로 인해서 이 답변의 결과물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마케팅 프레임워크를 참고 자료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참고해서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자극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프레임워크로 마케팅 카피라이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그렇게 마케팅 카피라이팅을 해주거든요. 내가 마케팅 카피라이팅이 뭐가 있는지 모를 때 얘한테 먼저 마케팅 카피라이팅을 알려줘 해가지고 마케팅 카피라이팅을 얘가 발화하게 하고 그 발화된 마케팅 카피라이팅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답변을 생성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챗 GPT가 먼저 알고 있는 그 지식 같은 것들을 발화하게 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이제 심리학 용어로 점화, 프라이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케팅 프레임워크를 했지만 뭐 논문이나 책 내용 같은 거를 챗GPT야 너 이거 아니? 해가지고 답변을 생성하게 한 다음에 그 책의 관점에서 그 논문의 관점에서 그 프레임워크의 관점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줘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책의 저자의 관점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언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마케팅 카피라이팅 프레임워크로 몇 개를 이렇게 알려줬고 그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해서 카피라이팅을 해줬고 그래서 뭐 건강한 그림 이것도 찾기 어려우신가요? 에덴 건강한 선택의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 태그라인을 생성을 해줬습니다. 챗 GPT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마케팅 업무에서 가장 번거로운 이런 컨텐츠 생산, 심지어는 이런 이미지 생산, 웹사이트 디자인과 생산 이런 것마저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상의 버거 레스토랑을 홍보하는 웹사이트를 챗 GPT와 이미지 생성 도구인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레스토랑의 컨셉만 정해줬고요. 챗GPT가 이 모든 광고 문구를 기획을 했고 심지어는 이런 메뉴 디자인마저도 챗GPT가 디자인했습니다. 제가 약간 힙하고 새롭고 조금 크레이지하고 펀한 그 버거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다고 하니까 얘가 파인애플 버거, 도넛 버거, 베지 버거 같이 조금 특색 있는 버거 메뉴들도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고객들의 이야기, 우리 컨셉에 맞는 이런 고객들의 인터뷰마저도 이렇게 생성을 해줬습니다. 제가 한 일은 이제 챗 GPT가 기획한 웹사이트의 구성과 그 이미지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역할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웹사이트를 한 4시간 정도 만에 금방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광고 소재나 웹사이트를 되게 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나 뭐 마케팅 문구나 뭐 이런 소재뿐만 아니고 마케팅용 글쓰기, 컨텐츠 생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R 컨텐츠를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제 강의 사이트에 가상의 강의 과정을 런칭하는 PR 자료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설명하고 그 아웃풋의 형식과 구성을 설명하니까 이렇게 보도 자료를 뚝딱 완성을 해줬습니다. 이 자체도 물론 훌륭한데요.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시나 참고 데이터 같은 것들을 줬을 때 얘가 더 좋은 결과물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 비슷한 강의를 런칭하는 PR 자료를 얘한테 먼저 읽어보라고 예시로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를 기반으로 해서 내 보도 자료를 생성하라고 했고요. 구체적인 요구사항,
한국의 보도 자료는 꼭 첫 문장에 그 대표 이름이 나오고 한 문장으로 전체 보도 자료를 요약하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말해줬고 인터뷰를 인용하라 이런 지시사항도 줬고 강의의 주요 내용들을 요 세모 뒤에다가 나열하는 방식으로 요약해라 이렇게 추가 지시사항을 줬습니다. 그냥 프롬프트를 쓰고 그 CORE에 해당하는 내용 쓰고 생성을 해도 물론 괜찮은데요. 얘가 이렇게 어떤 규칙을 잘 따르지 않을 때 꼭 따랐으면 하는 규칙을 이렇게 정리해서 주면 더 그 규칙에 맞춰서 답변을 생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더 원하는 방식으로 이 결과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세 지시사항을 밑에다가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럴싸한 이 PR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었죠. 이건 이제 PR 컨텐츠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마케팅용 글쓰기를 이런 방식으로 초안에 생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성된 글 혹은 이제 인간이 쓴 글을 원소스 멀티 유즈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챗GPT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챗GPT는 이렇게 요약뿐만 아니고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블로그 글을 읽으라고 주고 그 블로그 글을 요약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인스타그램용 카드 뉴스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블로그 글을 기반으로 해서 이 블로그를 소개하는 유튜브 스크립트를 써달라고 하면 유튜브의 톤 앤 매너에 맞춰서 이렇게 영상 스크립트도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텐츠를 생성하고 그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도 이 챗GPT의 이런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내 그 컨텐츠, 인간이 작성한 컨텐츠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면 또 굉장히 잘 해줍니다. 그냥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지 말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주고 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피드백을 해줘라 그러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6가지 모자 기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6가지 관점에서 내 글에 대한 피드백을 해줘라 그러면 글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게 되고요. SEO 관점, 검색 엔진 최적화 관점에서 내 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평가도 해주고 개선할 만한 사항도 알려줘라 하면은 개선 사항도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컨텐츠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도출까지도 챗GPT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객들의 반응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CS 데이터나 리뷰 데이터가 이제 회사에 많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일일이 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의 감정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로 유형화해서 카테고리를 나누는 이런 작업의 분석에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뷰 데이터를 넣고 이게 긍정적인지 중립적인지 부정적인지 분류하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분류 작업을 잘합니다. 이 카테고리가 MECE 서로 배타적이면서 전체를 커버하도록 카테고리 설정이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을수록 이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작업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 리뷰도 처음에는 약간 후회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너무 좋아서 같이 판매하는 자매품을 왜 안 썼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낚이기 쉬운 이런 리뷰인데 이런 맥락을 잘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분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의 CS나 리뷰 데이터의 감정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비즈니스나 전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만한 사례들을 또 가져왔습니다. 시장을 조사하거나 분석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구글링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시장 조사의 경우에는 최신 데이터까지 반영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크로스 체크하는 출처가 있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작업은 챗GPT에서 하지 않고 빙 채팅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빙 채팅에서 SK텔레콤의 2022년 실적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실적 자료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작년과도 비교를 해주고 이러한 결과의 원인까지도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출처까지 달아주고요. 이 SK텔레콤의 분석 자료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던 거와 대비해서 이 한 문장을 간단하게 치는 것만으로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 일의 속도를 높여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사의 분기 실적을 정리하고 비교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경쟁사가 KT랑 LG U+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걸
알잘딱깔센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KT, LG U+의 실적을 딱 보여주고요. 그리고 SK텔레콤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까지 의견을 달아주고 출처까지 깔끔하게 달아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 기업이나 시장에 대해서 조사할 때 빙 채팅을 이용하면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 사업 아이디어를 제가 그냥 쓴 다음에 그냥 번역기를 돌려서 넣고 그거를 정리해 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 사업 아이디어는 블로그를 집어넣으면 이제 카드 뉴스로 만들어주는 이제 카드 뉴스 생성기를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얘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했고요. 이 내용을 서비스 오버뷰, 타겟 오디언스, 타겟 마켓, 마켓 분석, 그리고 키 피처, 그리고 차별화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 이 사업 계획서에 들어갈 만한 이 요소들로 정리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몇 줄로 설명한 사업 아이디어를 이 관점에 따라서 딱딱딱딱 정리를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빙챗의 경우에는 프롬프트 지니 같은 한글 자동 번역 앱이 없어서 아쉽게도 저는 이렇게 번역기를 활용해서 영어로 질문을 생성하고 답변도 영어로 받아서 그걸 이제 번역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놀라우는 건요.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을 했는데 이 마켓 사이즈로 디지털 컨텐츠 마켓으로 선정을 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디지털 컨텐츠 마켓은 너무나 방대한 시장이잖아요. 제가 타겟하고자 하는 이 AI 이미지 생성 시장은 훨씬 더 좁은 그 부분 집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피드백으로 이 마켓을 AI 컨텐츠 크리에이션 마켓으로 좁혀서 다시 써줘라 라고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AI 컨텐츠 크리에이션 마켓이라는 건 최근 생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정보가 2021년 이전 학습 데이터에서는 없을 텐데 얘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답변을 생성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아이디어를요, 그 프레임워크를 주고 그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뭐 생각을 정리해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줘라 이렇게 하면 잘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경영학 시간에 배운 스왓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주고 이 스왓 분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스왓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사업 아이디어에 스왓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준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러프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 초안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구조화하거나 이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발산할 때 챗GPT 여기서는 이제 빙 채팅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경쟁사도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아이디어에 이 동종 시장에서의 경쟁사를 찾아봐라 하면 경쟁자를 쫙 찾아주고요. 출처까지 다 달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이 경쟁사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재밌는 거는 이 경쟁사가 얼마나 그 AI 시장이 빨리 바뀌냐면은 제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한 이 컨버전 AI라는 게 제스퍼란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스퍼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알려주고 내 가장 적합한 경쟁사는 제스퍼니까 이 제스퍼랑 내 사업 아이디어를 비교해서 스왓으로 한번 정리를 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Your 서비스 아이디어와 제스퍼의 스왓 분석을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표로 정리를 해준 거죠. 놀랍지 않나요? 일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챗 PDF라는 걸 응용하면요, 굉장히 또 재미있는 활용들을 사업 담당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 PDF로 정리된 문서 같은 것들은 얘가 길어도 알아서 잘라서 학습해가지고 그거 내용 기반으로 질문을 하거나 요약을 하거나 재구성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챗 GPT에 이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문서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험 상품 설명서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걸 챗 PDF에 집어넣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이 뭐 거절될 수가 있는지, 암 진단 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몇 년 이상 납입해야 되는지 이렇게 상담사가 답변해 줄 만한 것들을 얘가 이 상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기반으로 이렇게 답변도 해주고 어디를 더 자세히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볼 수 있다까지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상품을 팔아야 되는 이제 보험 세일즈맨들한테 교육을 하는 이 상품 기획자의 관점에서 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문제를 생성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PDF로 된 어떤 전자책 내용만 있으면 그냥 그 전자책 내용을
이 얘한 챗 PDF한테 주고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체크할 수 있는 퀴즈 문제를 생성해 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가 이렇게 뚝딱 생겨나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재밌는 건 이제 FAQ를 작성하는 건데요. 우리 회사에 뭐 CS 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쌓여 있으면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지 데이터로 다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대한 데이터를 그냥 PDF로 추출해서 챗 PDF에 넣고 FAQ로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FAQ로 만들어줍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서 댓글을 제가 추출한 다음에 그걸 PDF로 저장한 다음에 여기다 넣고 이 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을 추려줘 하니까 이렇게 질문 추려주고 제가 답변한 내용까지 학습을 해서 답변까지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FAQ를 순식간에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준 거죠. 이번엔 뭐 제품을 개발하는 PO, 뭐 개발자, 뭐 QA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업무에 적용할 만한 프롬프트도 가져와 봤습니다. PO를 담당하시는 분은 이제 전체적인 이 제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업무 협업 툴을 통해서 그 백로그들을 관리하실 텐데요. 그 업무의 상세 기획에 챗GPT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의 타이틀만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타이틀에 해당하는 상세 서브 태스크 같은 것들을 챗GPT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내 일에 맞진 않겠지만 내가 이 서브 태스크를 기획하는데 내 업무를 구체화하고 업무를 정의하는데 챗GPT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정책을 수립하는 내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뭐 경쟁사의 가격 모델을 리서치하는 업무, 그리고 타겟 유저, 타겟 커스터머를 정의하는 업무, 그리고 프로덕트 코스트나 아니면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프로핏 마진을 평가하는 업무, 그리고 고객 커스터머 서베이나 인터뷰를 하는 업무, 밸류 프로포지션을 분석하는 업무 등 이 가격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업무들, 투두 리스트도 정리를 해주고요. 이 업무가 달성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달성 조건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업무를 구체화하고 기획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개발자님들은 이 코드 생성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해 주신 건데 제가 개발자가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어떤 문제 상황만 설명하더라도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는 코드를 생성해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개발자들이 제 영상을 주로 보실 테니까 비개발자들은 이 코드 생성이 꼭 먼 거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엑셀 함수라든지 VBA 같이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사무 업무를 할 때 이 코딩 비슷한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까지 그런 거를 코딩을 몰라서 못 하셨던 분들도 이제 문제 상황만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 함수나 VBA 코드 같은 게 작성이 되니까 그걸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자동화하시고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하는데 분명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QA 업무 하시는 분들 내가 개발한 이 제품에 대해서 정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기획을 하시는데요. 내가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에러 케이스들을 다 빠짐없이 다 기획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챗 GPT는 최대한 빠짐없이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데 분명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테스트 자동화를 할 때 최대한 미시한 시나리오를 설계하는데 챗GPT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HR 직무에서의 활용입니다. 이렇게 job description 쓰는 게 좀 어렵잖아요. 특히 이런 전문 기술을 다루는 포지션 채용 공고는 인사 담당자 혼자 쓰기가 어려워서 좀 끙끙거리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초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쓸지 그 설명을 해주고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써주면 얘가 이렇게 답변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제 조언을 받아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면은 뭐 경쟁사나 아니면 비슷한 포지션의 잡 디스크립션을 예시 데이터로 얘한테 이제 읽혀주고 이거랑 비슷하게 작성을 해줘라고 하면은 이제 비슷하게도 작성을 해주고요. 그 결과물에서 우리 회사가 다른 점은 요거야라고 알려주면은 피드백을 해주면 그거 기반으로 우리 회사에 맞게도 작성을 해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채용 공고를 잘 작성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포지션 정보, 잡 디스크립션을 읽어보라고 하고 그 읽어본 잡 디스크립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을 생성하라고 하면 인터뷰 질문에서 나올 것들 모범 답안까지도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 인터뷰를 준비하는 HR 담당자 입장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냥 이직을 생각하는 그 인터뷰 2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한번 연습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정 분야의 포커스에서 그 분야에 맞는 질문을 생성해 달라고 하면 그 분야에 한정해서 질문도 생성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채용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질문 같은 것들을 리스트를 충분히 뽑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법무, 재무, 회계 이런 스텝 쪽에서도 챗GPT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법률 쪽 그 계약서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이 GPT-4를 사용하고 한국어로 물어봤을 때 그나마 되게 한국 스타일의 계약서가 나옵니다. 얘가 아직 한국 법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영어 계약서 같은 거는 초안이 잘 작성되는데 GPT-4 버전을 이용해서 한국어로 요청을 해야지 약간 한국 스타일의 계약서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약간 얘가 많이 인터넷상에 있을 만한 이용 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근로계약서 같은 것에 초안은 잘 작성을 해주는데요. 좀 구체적이고 특수한 계약서는 잘 작성을 못 해주고요. 그 계약서를 읽어보라고 준 다음에 법률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을 때도 그 법률적인 해석 같은 건 잘 못 해줍니다. 이 조항의 순서 뭐나 아니면 뭐 이 조항 이런 것들의 구조 이런 형식적인 피드백을 잘 해주는데 이 내용적이고 법률적인 피드백은 아직은 잘 못 해준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뭐 재무나 회계 하시는 분들은 요 재무제표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던데 이 재무제표를 주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뽑아보라고 하면 이렇게 비즈니스 인사이트도 뽑아주고요. 재밌는 거는 그 재무제표를 어떻게 넣냐 했을 때 요걸 그냥 그대로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얘가 알아서 알아듣고 여기서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경쟁 전략을 제안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경쟁사랑 두 개의 재무제표를 놓고 비교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을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직무 공통으로 업무에 적용해 볼 만한 것도 정리해 드리면요. 첫 번째 영어 이메일 쓰기인데요. 얘가 영어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챗GPT에 굉장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상황만 설명해줘도 얘가 뚝딱 영어 이메일을 설명해주고요. 이게 조금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한국말로 이메일을 쓰세요. 영어 담당자한테 쓰는 거를 한국 사람한테 쓰듯이. 그런 다음에 의역해달라고 하면은 미국 스타일로 뭐 regard 이런 거 집어넣어 준다든지 아니면 매끄러운 영어 표현으로 의역해 준다든지 적절하게 톤을 조절해 준다든지 이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번역으로 직역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영어의 결과물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이메일 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회의록을 요약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클로버 노트라는 앱을 이용해 가지고 핸드폰에 이렇게 켜놓으면은 회의에 나왔던 대화 내용들이 이렇게 쭉 텍스트로 정리가 되거든요. 이걸 챗 GPT한테 읽으라고 한 다음에 요약하라고 하면은 회의록도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글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를 이것도 보여드리면은 미팅 노트를 읽는데 내가 컴플리트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미팅 노트를 읽어라. 네가 이해하면 그냥 오케이라고만 말하고 내가 컴플리트라고 말할 때까지 끝내지 마라. 이렇게 지시사항을 주면 얘가 오케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텍스트를 끊어가지고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 긴 텍스트를 한꺼번에 읽으라고 하면은 챗GPT에서는 오류가 납니다. 얘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만 잘라서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서 시도해 보시면서 넣으면은 얘가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요약을 한다든지 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시를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내가 컴플리트라고 말할 때까지 멈추지 마라. 알겠니? 하면은 얘가 알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다음 블록을 넣어줬고요. 얘가 또 맘대로 컴플리트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내가 끝날 때까지 끝나지 마. 이렇게 얘를 이렇게 잘 다그쳐야죠. 이렇게 잘 다그쳐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제가 컴플리트라고 말하면 컴플리트가 되고요. 이렇게 미팅 노트를 요약하라고 하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긴 텍스트를 챗GPT에 학습시킬 때는 이렇게 끊어서 학습시키면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컴플리트라고 말할 때까지 너는 계속 읽고 다 이해했으면 오케이라고 말해라.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통해서 긴 텍스트를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PDF로 저장해서 챗 PDF에 올린 다음에 요약해라고 하면 훨씬 더 쉽겠죠. 챗 PDF는 아마 이렇게 끊어가지고 학습시키는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자동화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긴 텍스트의 경우에는 챗 PDF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GPT는 이런 패턴을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를 정제하는 것도 굉장히 잘해 주거든요. 이 전화번호 데이터 같은 거 되게 다양한 형식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플러스 파리가 붙는다든지 사이에 뭐 대시가 들어간다든지 콤마가 들어간다든지 다양한 전화번호 양식이 있는데 요거를 반드시 사이에 대시가 들어가는 식으로 정리하라고 예시 데이터를 주고 이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정리하라고 하면 데이터를 정리해 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업무에 적용을 해가지고 아주 복잡하고 지저분한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활용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구글 시트에 적용해서 자동화했을 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번외로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영어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글 생성하는 것도 좋은데 이 프리토킹도 할 수가 있습니다. 톡투 챗GPT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요. 마이크로 들어가는 음성을 얘가 이렇게 텍스트로 써주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I'd like practice English conversation 하면은 그게 이렇게 들어가서 챗GPT랑 대화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챗GPT가 출력해준 결과물을 다시 읽어주기까지 해요. 그래서 마치 약간 AI 봇이랑 프리토킹하는 느낌으로 영어 연습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톡에서는 AskUp, 아슈겁이라고 있더라고요. AskUp이라는 채널을 추가하시면 카톡 내에서 챗GPT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영어 잘하니까 외국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카톡하실 필요 없이 인공지능이랑 같이 카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어를 코렉션 해달라고 하면은 짜증도 안 내고 잘 고쳐줍니다. 평가도 해주고 더 좋은 영어 표현으로도 고쳐주고요. 정리하면 챗GPT는 아이디어를 발산하거나 요약하거나 아니면은 카테고리로 분류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포맷, 뭐 인스타그램 포맷에 맞춰서 재구성하거나 뭐 언어를 변경해주거나 아니면은 평가나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식의 기능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업무적인 니즈가 있을 때 그 프롬프트를 잘 생각을 해서 잘 디자인을 해서 챗GPT에게 물어보면 좋은 답변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조금 포맷이 정해져 있는 기술적 글쓰기는 챗GPT가 정말 잘해주는데 아직 시나 소설, 랩 같은 경우에는 재미는 있지만 실제로 좀 적용하기엔 다소 애매한 결과물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직 창조적 글쓰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법률, 뭐 세무, 재무 같이 이런 전문적인 해석,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건 아직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아마 인공지능이 점차 위협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2023년 4월의 챗GPT는 아직 이런 부분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긴 영상을 커트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다양한 사례를 충분히 보여드리는데 이 영상에 의의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길게 업로드 하려고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GPT API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보여드렸던 것들을 자동화하고 훨씬 더 파워업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례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챗GPT와의 대화는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이 강의 교환을 보너스 자료로 영상 설명란에 넣어 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업무에 꼭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